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상 고온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지난 1월 광주 전남의 날씨 변동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장을 걷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봄이 온 듯한 포근한 날씨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간식을 먹는 이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진짜 따뜻해요. 구름 하나 없고 완전 맑아서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꽁꽁쌈에도 칼바람이 파고들었던 1월 설 연휴 한파 때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 여수의 최저기온은 영하 11.4도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1942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광양도 같은 날 영하 12.9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이 시설 농가는 2023년 1월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정도입니다. 24시간 난방을 돌려도 적정 온도를 맞추기 어려워 애호박 생산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떼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작물이 시들고 병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파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적항도 안 좋고 그 또 상대적으로 유류비는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우리 시설 채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월 광주 전남 날씨는 춥기만 했던 게 아니라 변덕도 매우 심했습니다. 13일 여수의 최고 기온은 아열대 지역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18.4도까지 올랐는데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의 1월 중순에서 하순의 평균 기온 하강폭은 21.7도로 197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우랄 산맥 부근에서는 기압능이, 동시베리아에서는 찬 기압골이 발달하여 기압능의 풍하측인 우리나라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1월 기온 변동폭이 컸습니다. 기상청은 1월과 달리 이번 달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남 지역 대상 영유아는 3만 6천여 명으로 65곳의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8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접종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접종하고 있고 이상 사례도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의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첫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과거 건의사항 청취 위주였던 관행을 깨고 지역별로 2가지 주제를 미리 정해 군민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복내 면사무소에서 군민과의 지역 발전 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고흥군은 지난주부터 하루에 2곳씩 2주에 걸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군정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내면의 경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 이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단연 이슈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한 차례 고향을 떠났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산단 조성에 따른 주민 이주와 환경 훼손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거의가 다 단체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근처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복내 면민들이 이런 국가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행복해야지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정주 여건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그리고 복내 그 인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고흥군은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2개의 주제를 미리 정하고 군민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동강면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서면에서는 안남해변 관광개발, 남양면은 실버타운 유치, 고흥읍은 구도심 활성화, 포두면은 귀농인구 유입 등을 주제로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도양읍에서는 소록도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제안됐고 병원 측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우리 질병정책과에서 24년 예산 편성 시 국립소록도 병원 기능 제한 등 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고흥군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포함해서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군민이 군정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를 주행하거나 사람들과 뒤엉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여수시 여서동 사거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을 아찔하게 지나칩니다. 인도 위를 달리기도 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약속된 시간 안에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 오토바이. 시민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신호위반 같은 거는 많이 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좀 전에도 오토바이 지나갔는데 사람 여기 있어도 그냥 무작정 클락션 울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불법 운행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700건 이상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뿐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절실합니다. 배달 그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동량이 많고 일단 그 불법 행위가 증가해서 배달 문화 확산과 함께 급증한 오토바이 난폭 운행. 지난해 전남에서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9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일선 학교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될 금액은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대상 총 50억 원으로 학교당 평균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평군 주민 400여 명이 지방 소멸 위기 대책으로 광주 군공항 유치 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에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군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40명 참석을 예정했던 주민설명회를 겸한 출범식에는 주민과 공무원, 언론 등 200여 명이 몰려 설명회장을 달궜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영광원전 피해 보상금 배분 사례를 들어 무안으로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 후보지인 무안에 군공항이 이전하면 인접지자체인 한평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그 거주하고 계신 그 지역에 홍보맨들이 돼주시라는 거예요. 군공항 유치 공식 논의는 한평군에 이어 영광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두 곳 모두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책으로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평군도 군공항 이전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유치 의견이 다수일 경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찬반이 엇갈리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국회 제출과 함께 전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해당 지자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만 있다고 하면은 국방부 측에서 예비 후보지 발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러나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고 예비 후보지로 무안군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평군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가장 저감한 정도 나는 무안공항으로 봅니다. 한평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단계, 다음 단계입니다. 영광에 이어 한평군에서도 주민설명회가 경쟁적으로 열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전남 지역 내 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흑두루미 이동길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흑두루미 5마리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전남대학교 한국환경생태연구소 등과 함께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5마리를 포획해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으며 방사된 흑두루미의 위치 신호는 정상 수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국제적 보호종이지만 시공간 이동 패턴과 경유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세풍 항만 배후단지 첫 입주 기업과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CIS 케미칼은 51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첨가제와 전구체 핵심 소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한 뒤 오는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항만공사가 매입한 세풍산단 부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항만 해부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일종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전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간 전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99만 명, 사망률은 0.09%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전남도는 3개 지방의료원에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출동하면 신호 대기 없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출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13일부터 만 6개월에서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모두 7곳으로 유일제로 운영되고요. 예방접종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큰 추위 없이 구름만 조금 지났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와 함께 탁했던 공기도 한결 깨끗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도, 순천, 광양 영하 1도, 고흥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0도, 순천 12도, 광양은 11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오전 11시 21분, 간조시간은 오후 5시 1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